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2011년에 개정된 한국은행법을 보면요, 한국은행 총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합니다. 여러 차례 한은법 파동을 겪은 후의 결과입니다.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한 한국은행과 정부의 갈등, 정말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한은법 파동이 있었는데, 외환위기가 어떤 의미로 금융위기였다고 볼 때 그런 갈등이 없었더라면 위기 상황에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원화절상 압력이 높았던 3조 호황 시기에도 한은과 정부가 협력의 관계를 잘 유지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은행법 파동은 1983년 5월 이철이 장영자 사건 직후 재무부가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하려 했던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다. 특히 제6공화국 당시 한은법 파동은 3조 호황이 한창이던 때에 불거져 나왔다.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던 1987년 6.29 선언 이후 한은의 독립 요구가 구체화됐고,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잠시 중단된 논의는 그해 11월 야당이 한은법 개정안 마련에 잠정 합의하면서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한은과 재무부의 갈등은 딱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거고, 재무부는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주도권을 갖는다면 은행감독 기능을 내놓으란 겁니다. 올림픽 이후 한은과 재무부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은 박승 경제수석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한은 총재가 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난번에 금통위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최종 책임은 재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했더니 그 한은에서 그 난리를 핀 거구만. 예, 그러나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한은 측에서는 금통위가 재무부와 교감한 뒤에 나온 말이라 생각하는데, 재무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세상 모든 갈등은 다 오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 3당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합의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결국 야 3당은 한은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예, 뚜껑을 열어봐야 알 일이긴 합니다만, 한은 측에서는 그간 야당을 대상으로 맹렬히 설득 작업을 벌여온 만큼 그들의 주장이 반영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랬다. 대통령 선거를 거치고 각종 법안이 마련되는 동안 한국은행은 주로 야3당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당은 재무부의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현실적인 인식도 있었고, 또한 입법권이 없는 한은의 입장에서는 야권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88년 11월 야3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한은법 개정안 내용은 한은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이런 내용이었다. 금통위 의장이 한은 총재를 겸임하고 금통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은행감독원은 한은에 그대로 두되 재무장관이 금통위의 금융기관 검사와 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한은의 입장이 아닌 재무부의 입장에 가까웠다. 이에 김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한은은 야3당을 찾아가 강력 항의한다. 정책위 의장님 말고 김영삼 총재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우리 총재님을 만나기 전에 일단 정책위 의장인 나랑 먼저 얘기를 하시죠. 한은 관련자들은 김영삼 민주당 총재 상도동 자택을 찾았다. 항의가 목적이었다. 분명히 야당과 합의할 때는 야3당이 한은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민주화 시대를 맞아
한은이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에 부합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를...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말하자면 독립된 제4부의 지위로 확대되는 건데, 그런 거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황병대 정책위 의장님께서는 경제기획원 출신이시죠? 그렇소마는. 게다가 공화당의 김용환 정책위 의장은 재무부 출신이십니다. 그분과 내가 어디 출신인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좋습니다. 총재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은의 실질적인 독립 없이는 경제 민주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한은의 항의는 강력했다. 결국 평민민주 양당은 슬그머니 다시 한은의 편으로 돌아선다.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제가 정치인의 소실이 무언가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정치인이 자신의 소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소실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확신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특정 사안을 놓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습하고 또 경험이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거겠죠. 당시 취재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한은법 개정안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의원들 중에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소속 정당의 입장도 파악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몇몇의 정치인들은 그저 정략에 끌려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1988년 11월) 정치권은 제5공화국 비리에 대한 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988년 11월 2일 동아일보. 국회 50비리조사특위가 이례재단 관련 청문회를 열고 검찰이 노량진 수산시장 탈취 사건 등 50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발동함에 따라 마침내 전시 일가 비리 조사가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측근 몇몇 인사들을 연희동 사저로 불렀다. 이 자리에는 박철원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최병렬 정무수석, 김윤환 민정당 원내 총무, 박중병 민정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1988년 11월 8일에 있었던 일이다. 노 대통령께서 50비리 처리와 구속 문제 뭐 지침이 있었어요? 지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지침이 없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전임 각하와 특별히 가까운 사이시니까 신중히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하셨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요즘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은 재산 헌납, 낙향 문제 등이 주를 이루던데 그게 각하가 원하는 거요? 돈 문제만 말하면은 내가 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자금을 거두어드렸던 겁니다. 비험장에서는 걸핏하면은 내가 숨겨놓은 돈 내놓으라는데 각하. 없습니다. 더 이상. 노 대통령한테 가시거든 그렇게 얘기하시오. 직접 만나든 아니면 사람을 시켜 구상을 설명하든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내가 무엇을 해명할지 또 무슨 행동을 취할지 결정을 하겠다고. 각하, 이러시는 것은 5공화국이나 6공화국 모두에게 이롭지 못한 행동... 그러면은 암살자를 보내 깨끗하게 나를 암살을 하든지.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노태우 대통령은 연희동 전두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 납니다. 안녕하시오. 오랜만이요. 연희동을 다녀온 참모들로부터 각하께서 나랑 직접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안 변했습니다. 안 변했다. 상황에 따라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었습니다만 나는 안 변했습니다. 믿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두 사람 간에는 몇 가지 은밀하고도 중요한 사안을 놓고 확인이 이루어졌고 자, 각하. 지금 상황이 6.29 직전의 분위기와 같습니다. 그때 나는 나의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살신성인했습니다. 각하께서도 살신성인하시면은 그 뒤는 내가 보장을 합니다. 믿으라고. 우리 두 사람 간의 뜻이 통했다. 믿으라고.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한번 믿어보자. 나중에 만날 때는 술이나 한잔 주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카카, 박철원 정책보좌관. 뭐라고 합니까? 연희동에서. 이 상태로는 국정이 한 발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대국민 사과와 연희동을 떠나는 문제 받아들이실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잘 알아서 준비를 하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마침내 연희동을 떠나 백담사로 향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월 23일 연희동 사저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재임 중 일어났던 온갖 비리를 시인 사과하고 재산 모두를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을 피나는 반성과 뼈아픈 유침 속에서 지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로 들어간 뒤 1988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은 개각을 통해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상 노태우 대통령의 첫 조각이었다. 사공일 재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규성 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이었다. 이규성 신임 재무부 장관은 먼저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3조의 혹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은과 재무부가 감정 대립으로 치달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렇지요. 한은법 처리가 급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느 한쪽이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개정안을 만들어도 국회 통과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먼저 두 기관의 합의가 먼저입니다. 두 기관이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재무부와 한은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지만 결국 노태우 정권이 끝날 때까지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고 만다.